안녕하세요. 바질코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견적서 출력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MS2를 실행을 하고요. 견적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견적서는 보시는 것처럼 견적서 테이블에 반복 필드를 사용을 했고 18개라는 제한된 항목을 작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 제한된 작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구조에서는 견적 항목이 많은 견적서라도 테이블에 견적 항목을 작성을 하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세요. 이 견적 언더바 품목 가상 테이블을 복제를 해서 출력 레이아웃의 중심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테이블 이름은요, 견적 품목 견적서 프린트, 견적 품목 견적서 프린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이 공급자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 가상 테이블에 관계를 맺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민 테이블이 하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어드민 가상 테이블 하나 복제를 해서 우선 임의의 관계를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계 성립이 가능한 X 기호로 관계를 맺어주고요. 승인, 그리고 견적 품목 어드민 정보, 견적 품목 견적 품목 견적서 어드민 정보라고 해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그러면 레이아웃 편집으로 가세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품목 견적서 프린트, 견적 품목 견적서 프린트 가상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레이아웃 이름은 견적서 프린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선택을 한 다음에 마침 이렇게 해주고요. 견적서 레이아웃을 열어놓고요.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설정에서 고정 페이지 여백 값을 확인을 해보고요. 새로운 레이아웃에 고정 페이지 여백 사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부분 정의의 상단 탐색을 제목 어린말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꼬릿말 선 이렇게 해주고 이제 테마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테마는 myform 승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 머릿말에 위치할 내용을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본문에 배치할 필드를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그리고 이 하단에 필요한 내용은 꼬릿말 부분에 위치시켜서 붙여넣기 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너비가 20cm 였네요. 너비를 20cm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빠르게 제가 관계 맺어준 견적 품목 견적서 어드민 정보의 항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 병합 필드의 정보는 견적서의 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적서와 또 관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가세요. 견적서 가상 테이블 하나 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임의의 관계를 하나 맺어준 다음에요. 견적 품목 테이블의 IDF 견적 필드와 견적 테이블의 주요 키가 일치하는 관계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상 테이블 이름은 견적 품목의 견적 정보, 견적 품목의 견적 정보, 네,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승인. 이 병합 필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필드는 견적 품목 견적 정보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합 필드에서 견적량 그리고 견적 금액 메모 필드였죠? 메모 소개 부가세 견적 금액까지 이렇게 해당 관계를 맺어주고 필드를 재지정해줬습니다. 이 여러 개의 품목들이 모두 한 견적서의 품목이 아닌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견적 항목이 작성이 되더라도 페이지가 여러 장에 걸쳐서 출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안 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레이아웃 편집에 들어가서 현재 레코드의 필드만 묘사 체크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저장 됐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두 번째 페이지는 상단의 정보가 없이 바로 항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편집에서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정의 머릿말을 추가를 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머릿말에 제목줄을 추가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공급자 정보와 함께 제목줄 그리고 항목들이 기본 양식에 맞춰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이 기본 정보는 생략이 되고 제목줄은 표시가 되면서 추가적인 견적 항목들이 보여지는 구조로 두 번째 페이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까지. 그러면 레이아웃 작업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출력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업 공간으로 가서요. 견적 인쇄 2 스크립트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견적 서 프린트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견적서 프린트 기본 사용자 설정 대화 상자 보기는 그대로 먼저 메시지를 주고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 3이 아니다라는 것은 인쇄 또는 PDF 출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레이아웃 이동이 아니고 견적서 바로가기에서 사용을 했었던 관련 레코드로 이동 관련 레코드 이동 스텝을 이용을 해서 관련 견적 항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될 가상 테이블은 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견적 품목 리스트 생성 그리고 이동해야 될 레이아웃은 견적서 프린트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옵션에서는 새로운 윈도우에서 보기로 해주고요.
플로팅 문서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이름은 견적서 프린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견적서 프린트가 맞죠? 그리고 나머지 윈도우 옵션은 닫기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승인. 그리고 관련 레코드만 보기, 현재 레코드만 일치로 선택을 한 다음에 승인. 그리고 마지막 오류가 없으면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 1일 경우는 프린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일 경우는 레코드를 PDF로 저장해 준 다음에 레이아웃 이동이 아니고 윈도우를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닫기, 이 윈도우는 지정을 해줘야죠. 견적서 프린트 승인. 저장을 하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레이아웃 편집에서 견적서 프린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저장.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인쇄 또는 PDF 저장을 하겠으니까 인쇄 1번이죠. 3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레코드로 이동. 이 해당 새로운 윈도우에서 이 관계된 관련 레코드로 이동을 함과 동시에 이동된 페이지는 견적서 프린트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고 다음 단계로 프린트 창이 떴네요. 그리고 윈도우를 닫고 종료. 됐습니다. PDF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이 뜨고요. PDF 관련 레코드로 이동. 마지막 메시지 선택이 2번이었죠. 레코드를 PDF로 저장. 이 단계에서 이름을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은 탐색 중인 전체 레코드. 지금 탐색 중인 전체 레코드를 해줘야 이 항목이 모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저장. 윈도우를 닫고 새로 고침. 네, 됐습니다. 이 해당 견적서의 견적 양식을 보시는 것처럼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견적 항목이 3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견적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항목이 여러 건의 견적 항목이 작성이 됐을 때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견적서의 간격이나 이런 폼들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스크립트에서 레코드를 PDF로 저장하는 스텝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 있었죠? 탐색 중인 전체 레코드로 지정을 해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승인. 그리고 출력 파일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변수를 써서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파일 열기 체크를 해주고, 변수는 변수 pdf 저장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줄 계획이고요. 승인. 그러면 변수 설정에서 pdf 저장 변수로 이름을 주고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돼야 될 함수가 있는데요. get 문서 경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문서 폴더 경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문서 경로를 반환을 받고요. 여기에 이어서 and로 이어서 파일명을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이 파일명은 견적 품목 견적 정보에 견적 품목 견적 정보에 견적 번호를
앞에 주고요. 그리고 and get 현재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시계에 따라 현재 날짜와 시간 초 단위까지 표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and 확장자죠. pdf로 이렇게 get 문서 경로와 견적 번호 그리고 생성 시간 그리고 확장자 조합으로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get 현재 타임스탬프 함수는 반환되는 값이 파일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 함수를 써서요. 필터 함수를 써서 get 타임스탬프 값을 필터할 텍스트에 적용을 하고요. 필터 테스트는 0, 1, 2, 3, 4, 5, 6, 7, 8, 9 숫자로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버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승인, 저장, 디버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관련 레코드로 이동을 했고요. 변수 설정, 변수 pdf 저장의 값은 선택되어진 부분까지가 get 문서 경로로 얻어낸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est32는 견적 번호, 그리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숫자로 된 부분이 필터 함수와 get 현재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얻어낸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pdf 확장자까지 해서 변수 pdf 저장 값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승인. 이 조사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get 문서 경로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사용자의 문서 경로가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get 현재 타임스탬프, get 현재 타임스탬프의 결과값은 연, 월일, 시간까지 반환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은 파일명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에 필터할 텍스트는 반환받은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터 텍스트는 0부터 요거를 같이 보면 좋겠네요. get 이 위에 있는 get 현재 타임스탬프 값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줄에 있는 게 필터를 통해서 얻어낸 값이 되겠습니다. 필터 텍스트라는 것은 어떤 것들만 걸러낼 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을 걸러내라 라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2024년도의 0과 3시 23분 30초의 이 뒤에 0 두 개를 필터를 걸어준 상태죠. 그러면 1이 추가가 되면 현재 타임스탬프에서는 0과 1, 15초에 1이 반환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2, 3, 4, 5, 6, 7, 8, 9 0부터 9 이 의미는 숫자만을 필터를 걸어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임스탬프에서 0부터 9까지를 필터를 해준 상황이 바로 이 값이 되겠고요. 이 값을 통해서 pdf의 파일명을 만들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바로 열기까지 돼서 이 파일명도 보시는 것처럼 변수 pdf 저장에서 얻어낸 파일 경로에 해당 파일명으로 저장까지 됐습니다. 윈도우 닫기, 새로 고침하고 종료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견적서 양식과 다른 구조에서 여러 개의 견적 품목일 때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레이아웃도 만들어준 후에 스크립트 작성까지 해봤고요. 이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get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서 경로와 그리고 파일명을 조합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준 다음에 그 변수를 사용을 해서 PDF 저장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견적서 작성 업그레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